예,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. 두 번째 문제. 토양수를 그 구분하여 그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토양수. 토양수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양 그 산림 그 토양 내에서 그 공극이 있겠죠. 각 그 토양 입자와 입자 사이의 그 공간, 그 공간 내에 그 존재하는 그 수분이 토양수인데, 그러한 그 토양수 내에서 구분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안을 전개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토양수의 개요. 토양수란 무엇이냐? 토양 내에 그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수분을 토양수라고 한다. 이러한 토양수는 크게 형태적인 분류와 기계적인 분류로 구분을 한다. 라고 개요를 언급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서는 그럼 이러한 그 토양수를 구분을 할 때 먼저 첫 번째, 형태적인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. 먼저 그 중에서도 총 형태적인 분류에서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, 그 첫 번째, 결합수. 결합수란 무엇이냐? 그 토양의 그 화합물의 한 성분으로서 존재하는 수분, 이것이 결합수가 되겠다. 그런데 이런 결합수는 그 100에서 110도씨의 그 열을 가해도 그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,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러한 결합수는 식물에는 흡수되지는 않고 화합물의 성질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, 이게 그 결합수에 대한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흡습수. 흡습수는 또 무엇이냐? 첫 번째, 토양의 입자에 매우 큰 그 분자 인력에 의해서 얇은 층으로 흡착되어 있는 수분을 흡습수라고 한다. 그런데 이러한 흡습수는 결합수와는 다르게 100에서 110도씨에 대한 그 열을 약 그 8시간 정도 그 가량 그 가해주면은 그 분리가 된다라는 것. 이게 그 결합수와 다른 특징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결합수와 마찬가지로 식물이 이용하지 못하는 수분이다.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모세관수, 모관수가 되겠습니다. 모관수는 무엇이냐? 이제 토양 입자에 물이 흡착이 되면은 그 양이 이제 많아질 것이고, 그 양이 많아지면 토양 입자와 입자 사이에 대한 그 작은 공극, 그 작은 공극 안에 존재하는 모세관에 채워지는 물이 모관수가 되겠다라는 것.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산림 그 토양이 있을 때 나무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, 각종 뭐 뿌리라든지 그 유기동물의 뭐 이동 뭐 형태, 이런 그 부분에서 그 막 여러가지 그 토양 입자와 입자, 그러니까 단일 입자와 단일 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그 공기 통로가 있을 것입니다. 그 통로에 그 존재하는 물이 그 모관수라고 보시면 될 거고, 그 모관수가 그 유일하게 그 식물이 그 이용할 수 있는, 대부분의 식물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유수분이 모관수다라는 것. 예, 그렇게 그 개념을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와서는 중력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중력수는 무엇이냐? 이러한 그 이제 그 공극 내 수분, 그러니까는 아까 그 모관수가 되겠죠. 그 모관수들이 모여서 이제 포화가 될 거고, 이러한 그 포화된 수분은 그 중력 방향으로서 그 입자 사이에 대한 그 큰 공극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수분이 중력수가 되겠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중력수 역시 모관수와는 다르게 식물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중력수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. 결국에는 이 네 가지 그 수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그 식물에 그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는 수분은 모관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와서는 기계적인 분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자 합니다. 먼저 첫 번째가 흡습
흡습계수. 흡습계수란 무엇이냐? 건조한 토양을 이제 우리가 일반 그 수증기로 포화된 공기 중에 놓아둘 경우에 일정 양의 그 물 분자를 흡착을 하지만 그 이상은 흡착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. 이러한 그 포화 상태로 흡착된 수분량을 건조 토양의 중량 배분율로 환산한 값을 흡습계수라고 한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와서는 위조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위조점이라는 거는 이제 식물을 그 건조한 지역에 뒀을 때 그 식물이 시들기 시작하는 점, 이것이 위조점이 되겠고요. 이러한 그 위조점은 초기 위조점과 영구 위조점으로 그 설명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, 초기 위조점이란 그 식물이 시들기 시작하는 점을 그 초기 위조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, 이러한 초기 위조점에 도달했을 때 다시 그 수증기가 있는 그 수분을 가해주면은 다시 식물이 되살아납니다. 그런데 영구 위조점은 이 초기 위조점을 지나서 식물이 더 이상 이제 이 시들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 더 이상 이제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 영구 위조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수분 당량이 되겠습니다. 수분 당량이라는 거는 이제 그 수분이 포화된 그 토양을 그 중력에 1000배 이상의 원심력을 가했을 때 남아있는 수분, 이것이 그 수분 당량이 되겠고요.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포장 용수량이 되겠습니다. 포장 용수량이라는 거는 이렇게 산림 그 지역이 있다라고 할 때 강우라든지 기타 상류에 흘러드는 유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초기에는 이러한 그 공극에 의해서 중력 방향으로 토양 내 흡수되는 그 수분이 있을 것이고요. 그리고 이게 대략적으로 2에서 한 3일 정도 그 진행이 되다가 이 토양 내에서 수분이 포화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. 포화가 되고 나서 이 지표수로 흐르는 그 유수의 양, 이것이 그 포장 용수량에 대한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전문 용어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은 그 토양 내에서 이제 이러한 그 수분이 포화가 되고 이제 흐르는 그 지표수의 양이 포장 용수량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토양이 중력에 견디어 저장할 수 있는 최대의 수분 당량이 그 포장 용수량이 되겠다라는 것. 예, 이것이 그 토양수에 대한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CSW님께서 이제 조사해 오신 것, 토양수 구분에 대한 설명. 첫 번째 토양수의 개요, 그 다음 토양수의 형태적 분류, 그 다음에 그 기능적인 분류, 예, 기능적 분류, 기계적인 분류, 그리고 그림으로써 결합수와 모세관수, 중력수와 분남수 구분해 주시고, 그 사이에서 PF 값에 따라서 영구 위조점, 포장 용수량, 포화 상태, 예, 그림으로 설명을 하신 거. 예, 제가 준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네요. 예, 나름 그 전개 방식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, 약간 저하고 다른 거는 기능적인 분류나 기계적인 분류냐. 예, 물론 크게 의미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라고, 예,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